안녕하세요. 영업들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을 맞이해서 시타벅스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초보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준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올해 첫 시도해보는 건데 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편집 안 할 거예요. 완전 제가 뭘 실수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효율을 높이는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말도 더듬을 수 있어요. 우선 어떻게 뭘 만들 건지 한번 설명드리면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비슷하게 만든 거고요. 주간 플래너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이 목표, 올해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두고 퀵 애드에는 할 일과 일정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할 일과 있고 업무나 할 일이 있죠. 그래서 개인 일정과 업무 일정 이게 다 따로 만들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자를 열어보면 업무의 할 일, 개인의 할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정렬이 구분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할 일 내용을 여기 쓰면 되고요. 위크는 이제 몇 주 차인지 그리고 며칠인지 보여주는 건데 얘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1월 1일에 개인의 일정과 할 일, 뭐 1월 2일에 일정과 업무의 할 일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렬 구분과 업무가 있어서 이 순서를 바꿔주면 여기 위치도 한번 바뀌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달성하고 싶은 올해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이미지화 시켜 두었고 밑에는 날씨를 넣었습니다. 여기 메모가 아니라 위클리예요. 주간 플래너로 보고 싶을 때 이건 1일이죠. 주간 플래너로 보고 싶을 때는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상단에 현재 시간 나와 있고 체크리스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위클리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 개인의 이제 일정과 할 일들, 업무의 일정과 할 일들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캘린더로 일정과 할 일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고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 백지에서부터.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처음에 두 개 있습니다. 딱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와 위클리 데이터베이스 두 개 있고요. 이 두 개를 먼저 구성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탭 열어볼 거예요. 새로운 탭에서 새 페이지 만듭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 왔죠. 여기에 우리는 위클리 플래너라고 씁니다. 그리고 주간 플래너에 걸맞는 커버를 넣어줄 건데요. 커버 추가해서 커버에 이렇게 시타벅스 다이어리라는 커버를 넣어줍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위클리 플래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일리 DB와 위클리 DB를 먼저 구성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은 다 간단하게 관계형도 없이 필터, 정렬, 데이터베이스 요것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게 할 일인지 일정인지, 그리고 개인인지 업무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넣어주고요.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넣고 날짜 넣습니다. 별거 아니죠?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슬래시에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생성해 줍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인라인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에는 데일리 db라고 하고 저는 똑같은 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모지를 하나씩 넣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 대신에 내용이라고 넣고요. 그다음에 날짜 필요하겠죠. 날짜 넣어주고 저는 습관적으로 연, 월, 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야 날짜를 좀 컴팩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태 속성 할 건데 이 상태 속성은 체크박스의 역할을 합니다. 상태 속성을 넣고요. 체크박스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관계형이 없기 때문에 체크박스로 할게요. 관계형이 있으면 상태 속성 하면 편하고요. 관계형 할 때는 상태밖에 없으니까 체크박스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와 구분을 넣어주죠. 선택 속성이고요. 이번에는 업무 이거는 개인과 이모지를 하나 넣어줘요. 개인적인 이모지 비유 좀 개인적인 거 없나?
없네. person. 이렇게 개인. 그리고 업무. 여기 맥북 있네요. 또 업무. 이렇게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업무를 구분하고 이번에는 할 일과 일정을 구분하는 거죠. 구분. 일정 이렇게 할게요. 옵션은 할 일, 일정.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럼 업무와 일정 같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나 구성해 주고요. 그 밑에다가 위클리 데이터베이스를 넣습니다. 똑같이 인라인 넣고 새로운 표 하고요. 여기는 위클리 db 해줍니다. 여기도 뭐 하나 넣을게요. 이모지를. 자, 위클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위클리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냥 몇 주차, 1주차부터 52주차까지 있다. 요것만 있어요. 53주차까지 있다. 여기서 날짜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이 1주차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미리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위클리를 만들 때부터 해도 되지만 저는 미리 다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주차 위클을 넣고요. 여기는 날짜를 넣을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입력해야 하잖아요. 1일부터 4일까지, 5일부터 11일까지, 10일부터 18일까지 이걸 언제 이거 다 입력하고 있어요. 상당히 53개 많잖아요. 이때에는 이제 그걸 씁니다. 챗GPT를 사용해요. 그래서 위크에다가 01 위크 02 위크 03 위크 04 여기까지는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쉬프트를 누르고 이제 5를 클릭하고요. 쉬프트 누르고 11을 누르면 기간이 선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1월에 가서 12를 누르고 쉬프트 키보드에 쉬프트 누르고 18 누르고 4주차는 19에 가서 25 이렇게 합니다. 자, 1주차는 일단은 넣지 않아요. 1주차는 쓰긴 하는데 1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요 3개만 복사를 합니다. 요 3개만 복사를 해서 챗GPT에 온 다음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1일부터 넣으니까 패턴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위 패턴은 1월부터 토요일까지 기간을 선택한 거야. 위 패턴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분석을 하면서 CSV 파일을 줄 거예요. 이렇게 이 CSV 파일 맞죠? 1월 5일이 일요일이니까 1월 5일부터 12월 31일 마지막 주차는 한 번 더 입력하면 되겠죠. 얘를 다운받아요. 그리고 얘를 열어줍니다. 저는 엑셀이 없기 때문에 구글 시트로 열게요. 시트.u라고 입력하고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업로드는 아까 챗GPT로 다운받은 거 이렇게 넣어주면 얘를 가져옵니다. 1월 5일부터 이제 12월 27일까지 다 들어가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노션에다가 1월 5일쯤에 붙여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그대로 붙습니다. 이렇게 1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붙죠. 마지막 주차니까 마지막 주차 정도는 뭐 여기서 27일 정도로 28일부터 31일까지 이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는 28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것도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위크 01부터 위크 09까지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새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되네요.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51주차까지 되죠. 01부터 51주차까지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노션에 붙여 넣습니다. 50일 맞나? 1주차, 2주차
아니네. 여기가 1주차네. 그러면 1주차, 2주차. 이게 맞아요. 여기가 52주차고 여기가 53주차고 이렇게 위크를 만들어 줬습니다. 위크까지 만들고 데일리와 위크를 만들었죠. 이제는 이 데일리에 더미 데이터를 좀 넣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칸에서 뭔가 템플릿을 만들기 시작하면 상당히 뭐가 비어 보이기 때문에 필터링도 안 되고 데이터를 뭔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챗GPT를 이용해서 내용을 더미 데이터를 채워줄 겁니다. 챗GPT에 새로 만들어서 개인의 할 일 10개 만들어줘. 날짜 빼고 글자만 넣어줘. 그리고 글머리 기호로 표시해줘.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할 일을 10개 만들어주죠.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 빈칸에다가 노션의 빈칸에다가 컨트롤 V 하고 요렇게 다 들어옵니다. 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때 넣으면 안 돼요. 요때 선이 됐을 때 손을 떼면 페이지로 들어가죠. 그러면 빈칸 지우고 일정인지 할 일인지 쓰는 거예요. 일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개인 쪽이다. 이렇게 붙여 넣어주죠. 이제 할 일 넣었으니까 일정도 한번 해봅시다. 일정도 10개 만들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빼고 또 일정 해주죠. 그럼 일정 그대로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붙여넣고 일정이다. 이렇게 선택해주고요. 개인도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날짜만 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31일로 몇 개 해주다가 이제 다음 날로 몇 개 넣어주고 다음 날도 넣어주고 이제 30분도 31일 뭐 얘도 한 요정도 또 한 요정도 요정도 그리고 업무 일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넣었기 때문에 업무는 뭐 점심 식사 이거 업무 넣을까요? 일정 업데이트 업무 이런 건 없고 그리고 할 일에다가도 할 일 정리 뭐 블로그 글 점심 메뉴 이런 것도 업무를 할게요. 이렇게 몇 개 더미 데이터를 넣어준 다음에 위클리랑 연동은 안 합니다. 이번에 시간에는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구성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테일러 데이터베이스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원본 데이터베이스죠.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를 페이지로 전환시켜 주고요. 얘도 페이지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관리가 좀 더 편해요. 그리고 아이콘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됐어요. 자, 이제 레이아웃을 바꿔줄 건데 상단에 점점점 눌러서 전체 너비, 그래서 전체 너비를 해주고 왼쪽에 지금 콜아웃 블록으로 다 감싸져 있어요. 콜아웃 블록으로. 그래서 콜아웃 블록으로 3개의 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은 1, 2, 3 만들고 1, 2, 3을 선택해서 메뉴에 전환에 열 해주면 3개의 블록이 나뉘죠. 여기에 콜아웃 블록을 3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 콜아웃 블록 하나를 더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제하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목표를 넣었죠. 골이라고 쓰고 여기는 비전 보드라고 썼어요. 그리고 밑에 또 웨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제해서 얘는 웨더라고 이름을 넣어줍니다.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B 누르면 굵게가 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얘도 컨트롤 A, 컨트롤 B 눌렀고 퀵 애드는 나중에 얘네들을 다 만든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로 가운데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그때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갈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살짝 벌려서 만들어주고 이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를 콜아웃 블록에다가 그걸로 넣으려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넣으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를 복사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마우스 우클릭해서 링크 복사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눌러주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숨겨주시고요. 여기는 데일리라고 입력을 해주고 여기와 다른 점은 날짜별로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죠. 이 날짜별 그룹핑을 해줄 겁니다. 점점점 눌러서 그룹화 간 다음에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날짜별을 일별로 해주면 12월 31일, 1월 1일 이렇게 날짜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글로 다 열려 있죠. 귀찮으면 컨트롤 알트 T 누르시면 한 번에 열렸다 닫힙니다. 다 닫아놓고 하나씩 열어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필터링을 할 필요 없고 정렬에는 업무와 일정을 정렬로 해주면 이제 업무 카테고리가 위로 올라가고 일정이 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이 더 중요하다면 일정을 위로 올리고 개인과 할 업무의 일정이 올라가겠죠. 이 일정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업무 일정, 개인 일정, 일정이 올라가고 밑에 할 일이 내려옵니다. 이게 구분이 좀 어렵다 하시면 색깔을 좀 바꿔주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업무 파란색으로, 개인은 빨간색으로, 일정은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면 좀 구분이 편할 겁니다. 자, 요렇게 데일리 데이터베이스가 됐고 그 옆에 보시면 위클리가 있죠. 이 위클리는 사실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위클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는 좀 이따 하고 이제 퀵 애드를 해야겠죠. 개인 투두와 업무 투두를 추가해 볼 겁니다. 고를 복제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퀵 애드 하고 버튼을 생성해줘요. 슬래시 누르고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이 버튼에다가 개인 할 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이때 이 개인 할 일에 앞에 있는 이 개인과 업무의 아이콘을 맞춰주면 좀 더 보기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개인은 빼고 그냥 아이콘만 이걸 똑같이 맞춘다면 얘는 아니네요. 이걸로 맞춘다면 아이콘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앞에 개인이라는 단어도 붙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으로 하시면 돼요. 페이지는 추가할 거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를 추가할 거냐? 데일리 데이터베이스, 아까 이모지 넣었던 이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합니다. 내용은 필요가 없고요. 속성들을 미리 넣어줘야 돼요. 날짜는 자동 실행된 날짜, 업무는 업무, 일정은 일정. 이제 할 일이니까 할 일이고 개인이죠. 개인이면 개인. 그리고 체크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완료만 하면 페이지가 생성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버튼을 클릭하는 이유가 할 일을 등록하기 위해서죠.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내용을 좀 더 쉽게 입력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열어 줄게요. 어떤 페이지? 방금 만든 페이지, 추가된 페이지. 그리고 이걸 사이드에서 열어줍니다. 이러면 페이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서 패널이 열리고 여기 페이지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개인 할 일이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자동으로. 이 개인 할 일을 입력만 하면 되고요. 우리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레이아웃을 조정을 해봅시다. 체크박스, 날짜, 업무, 일정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할 일을 입력하면 되겠죠. 새로운 할 일 이렇게 입력하면 페이지에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할 일 만들었고, 이제 업무 할 일 만들어 볼게요. 복제하면 되겠죠? 메뉴 버튼 눌러서 복제 한 다음에 이름만 할 일인데 아이콘을 바꿔줍시다. 아이콘을 노트북으로 바꿔주고, 업무죠? 업무 할 일, 그리고 사이드에서 열기까지 완료해주면 이제 할 일 누가 누를 때마다 업무 할 일이 추가됩니다. 업무 할 일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이제 일정도 추가할 거예요. 똑같이. 자, 개인 복제해서 얘는 이름을 일정이라고 하고 일정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개인 일정이 생성되겠죠. 자, 그 밑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복제하고 이번에는 업무 일정을 바꿔봅시다. 일정. 이렇게. 그러면 업무 일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일과 일정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모니터 비율을 제가 확대를 해서 그런데 축소를 시켜놓고 칸을 두 개를 만들어요. 빈 칸을. 그리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고 전환에 열 가면 두 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할 일과 일정을 이렇게 구분해 두면 개인의 할 일, 개인 업무 이렇게 만들어서 구분해 볼 수도 있죠. 이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할 일 추가하고 싶을 때는 할 일, 이 버튼, 일정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 업무는 업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대하면은 이게 깨지기 때문에 모니터 비율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일리 이렇게 할 일 만들었고요. 우리는 여기서 뭘 만들 거냐면 위클리 플래너잖아요. 위클리 플래너가 무엇이냐면 이 달력으로도 보여야 되지만 페이지 안에 주간 페이지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주간 단위로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바탕에 달력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우선 자, 바탕에 달력 만들 때는 똑같이 보기 링크를 복사해서 하단에서 콜아웃 만들고 컨트롤 V 그리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합니다. 레이아웃을 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캘린더로 할 거예요. 자, 캘린더로 하면 지금 똑같은 화면이 됐는데 여기는 완료가 보이고 개인이 보이죠. 이거 할 일과 일정 전체를 구분해 뒀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할 일만 보이게 할 거고요. 필터링해서 할 일만 보이게 할 거고요. 그리고 복제하고 얘는 일정만 보이게 합니다. 필터링해서 일정 보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개인의 할 일인지 업무의 할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성을 이제 업무를 추가해 주면 업무 할 일이 추가되고요. 글자가 잘리고 여기 빈칸이 있죠. 이런 것들은 레이아웃에서 제목 줄바꿈을 꺼주시면 딱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대해서 글자가 다 잘려서 잘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열어서 보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좀 더. 일정도 마찬가지로 바꿔봅시다. 레이아웃에서 제목 줄바꿈 꺼주고 속성에 일정, 아니 업무 해주면 이제 회사의 업무인지 개인의 업무인지 일정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복제해서 전체 해줍니다. 일정과 할 일을 구분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할 일, 일정 전체 나의 일정과 할 일을 다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요걸 기반으로 이제 위클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주차별로 주간 할 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볼 건데 상단에 보시면 커런트 타임이 있죠. 현재 시간. 이 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와서 보시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이 페이지만 해도 나는 쓸만하다. 요것만 해도 나는 괜찮다 하시면 여기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위클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더 콜아웃 하나 더 복제한 다음에 이 콜아웃을 퀵 애드 아래로 내려요. 그리고 여기는 위클리
라고 입력한 다음에 위클리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링크 복사 위클리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주차부터 54주차까지 53주차까지 다 나오죠. 보기 불편합니다. 그때에는 필터링을 해줄 거예요. 일단 제목 숨겨주고 필터링을 합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갤러리로 바꾼 다음에 카드 미리 보기는 사용 안 하고 카드 크기는 작게만 해주면 됩니다. 페이지 보기는 전체 페이지 보기로 해주시고요. 모든 속성 줄 바꾸면 상관없어요. 속성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아이콘은 표시 안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속성에 와서 날짜를 표기해주면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1주차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필터링 해줄 건데 필터에 들어와서 날짜 해줍니다. 날짜에 들어와서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월 하게 되면 이번 월에 해당하는 주가 필터가 됩니다. 내일 지금 저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이 되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전부 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은 제가 지난 월까지 같이 해볼게요. 지난 월까지 추가를 해볼게요. 고급 필터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날짜를 추가하고 지난 월 또는 하면은 지난 1월 다음 월 이번 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달까지 나오죠. 여러분들은 하나만 이번 월만 해도 1월 1일에 따라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필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필터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페이지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다 보여야 되죠. 템플릿이. 그래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템플릿,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넣어 볼 겁니다. 위클리 플래너에 와서 이렇게 생긴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위클리 플래너의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으로 갑니다. 화살표 누르고 새 템플릿 눌러줘요. 그리고 새 페이지가 열리는데 이 새 페이지에 이름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1주차부터 53주까지 미리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름을 쓸 필요는 없고요. 날짜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성만 되면 되죠. 이제 여기 내용을 입력할 건데 점점점 누르고 전체 너비 한 다음에 처음에는 current time 있었어요. 현재 시간 current time 앞에 이모지 하나 넣었었어요. 왔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체크리스트가 있었죠. 여기 데일리 체크리스트 체크 이런 거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또 열로 만들어야겠죠. 컨트롤 슬래시 누르고 열 컬럼이라고 치면 두 줄의 다단으로 만들 수 있고요. 조절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urrent time에 들어가는 건 얘는 이 widgetbox.app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링크를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widgetbox.app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회원가입 구글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클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클락에 오셔서 커스터마이즈 앤 임베드 하시면 원하시는 페이지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 뒀으니까 이거 사용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색깔 원하시는 색깔로 선택해 주시고 글자 색깔 선택해 주시고 라운디드 코너 저는 스몰로 했습니다. 클락 타입은 24시간으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카피 임베드 URL 눌러서 현재 타임 끝에 컨트롤 V 하고 임베드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너무 글자가 작다 하시면 조금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서. 그리고 데일리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썬데이, 먼데이부터 이 토요일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뒀는데 이제 매주 해야 될 루틴한 업무들이 있으면 그걸 체크하라는 용도로 만들어 뒀어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들어야 되죠.
저는 노션 AI가 있기 때문에 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노션 AI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안 될 테니까 챗 GPT에 가서 똑같이 입력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써줄 거예요. 얘네들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요.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리고 쉼표를 빼고 다 블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엔터를 쳐서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다 만들어서 열을 하려고 하면 열이 생성이 안 됩니다. 열은 5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개만 선택해서 열을 생성한 다음에 이 프라이데이와 세러데이는 옆으로 옮겨서 같이 일단 배치만 해줘요. 이렇게 배치를 해준 다음에 이 회색 버튼 있죠. 회색 바. 요걸 더블 클릭하면 사이즈가 딱 맞게 됩니다. 모든 그 크기가 맞게 돼요. 요렇게 한번 설정해 준 다음에 엔터 쳐서 할 일 체크박스 만들어 주면 됩니다. 체크박스는 대괄호 2개 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체크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체크를 해줬어요. 이렇게. 자, 그 밑에는 주간 할 일, weekly to-do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weekly to-do 리스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옵니다. 이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우클릭, 링크 복사 가지고 와서 다시 위클리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새 페이지에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하단에 빈칸에 컨트롤 V 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가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 표를 그냥 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드로 봅니다. 보드로 보면 개인과 업무로 구분되거든요. 이 보드의 그룹화 기준을 업무가 아니라 날짜로 해주고 정렬도 날짜별도 상대적 날짜 아니고 일별 해주면 날짜별로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필터를 여기서 또 걸어주지 않으면 365일까지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필터를 걸어줘야 돼요. 필터에 들어가서 날짜로, 그리고 이번 주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이번 주 하면은 오늘이 토요일일 경우에 내일 거 안 나오고 29일부터 3일 거까지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로 하지 않고요. 다음 일주로 합니다. 그러면 31일부터 7일까지 계속 미래의 과거에 할 일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고 끝내요. 그러면 31일부터 1월 7일까지인가 나올 거예요.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이 1월 1일인데 12월 31일에 할 일을 다 못했다. 그러면 어제 옮겼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다 못한 일이 있으면 미리 1월 1일로 이렇게 옮겨두셔야 과거에 할 일들을 다 못한 할 일들을 옮길 수가 있어요. 속성에 들어와서 체크박스 체크해주고요. 이제 완료한 걸 보여줘야 되죠. 체크가 아니라 완료로 바꿔봅시다. 체크해주고 어떤 업무인지 일정인지 할 일인지 봐야 하죠. 근데 할 일인지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할 일만 보이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일정을 빼고 개인인지 업무인지만 파악하고 또 한 번 필터를 걸어줍니다. 뭐로? 할 일만 보이게. 일정에 가서 할 일만 보이게 이렇게 걸어주면 할 일 목록이 여기서 생성이 되고요. 제목을 숨겨주고 이 상태에서 밑에 캘린더를 만들면 이제 일정 목록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할 일이에요. 이걸 그대로 다시 링크 복사하고 밑에다가 컨트롤 V하고 캘린더로 레이아웃이 보드가 아니라 캘린더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보이고 제목 줄바꿈 꺼주시고요. 주말 표시는 하고 개인도 같이 보니까 페이지 보기는 사이드에서 저는 보고 아이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속성에 이제 업무인지 개인인지 봐야 되니까 일정이 업무인지 개인인지 봐야 되니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을 일정으로 바꿔주면
개인의 일정인지 업무 일정인지 구분해서 보는데 정렬만 바꿔봅시다. 정렬을 지금 업무로 해주면 이제 위에 업무가 올라가고 개인이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달력 형태로도 또 할 일을 보고 싶다면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할 일 이름을 바꿔주고요. 필터를 지금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 일 그대로 두고 여기가 바꿔야겠네. 여기 필터를 할 일이 아니라 일정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캘린더는 일정만 보이게 되고요. 이 캘린더는 할 일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복제해서 전체 하고 필터를 둘 다 해주면 이렇게 일정과 할 일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두면요. 지금 템플릿이죠. 템플릿 편집. 이 한 번 만들어 두면 새로운 주차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죠. 1월 1일이 되어서 1주차가 됐으면 새 페이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둔 이 1월부터 토요일까지의 체크박스와 함께 할 일과 일정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된 것들은 보고 싶지 않다면 이제 필터를 따로 걸어주시면 되겠죠. 필터에서 완료는 체크 표시 안됨, 체크 표시되지 않음으로 해주면 완료된 목록은 사라지고요. 체크 표시됨으로 하면 완료된 목록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할 일과 하단에서는 일정, 할 일, 그리고 전체 목록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정과 할 일을 내 캘린더에서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할 일을 선택한 다음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 누르시면 노션 캘린더에서 이 할 일 목록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구글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나의 일정과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 할 일을 동시에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일정과 할 일을 구글 캘린더로 일정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비전 보드와 웨더를 넣으면 되죠. 비전 보드는 여러분들이 올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이미지로 넣는 거예요. 이미지 블록 하나 만들어서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제 목표 골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고, 웨더에는 날씨를 넣는 건데 날씨는 indify.co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indify.co에 들어간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져요. indify.co에서 이제 weather라는 위젯이 있어요. add new 위젯 누르면 저 못 만드네.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써야겠어요. add new 위젯 누르면 이렇게 날씨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 위젯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웨더 로케이션이 샌프란시스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샌프란시스코를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도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까지 되더라고요. 이제 부산을 하거나 뭐 울산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전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해서 날씨를 지정하고, 처음에는 임페리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기 때문에 메트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데이즈는 5개가 전 제일 예뻐서 5개를 쓰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요 버튼, 복사 버튼 눌러서 노션에 온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임베드 하시면 날씨까지 불러오고요. 날씨 잘렸죠 지금. 날씨 잘린 거는 이렇게 길게 쭉 늘려주세요. 요 검은색 바를 잡고,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내용 입력해야죠. 골에다가 뭐 이거는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니까 앞에 거 그냥 복사해 올게요. 요렇게 골엔 뭐하기 넣고 퀵에드 할 일 추가되고, 이 할 일이랑 일정 오늘 거 추가되는데 날짜가 보여지는 이유는 할 일을 추가하고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기 했는데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날짜를
내일로 바꿔주면 넘어가게 됩니다. 내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할 일이 완료된 것들을 따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다. 완료된 것들은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정렬을 다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업무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구분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완료로 정리를 하는 거죠. 또는 완료로 먼저 정리를 하고, 업무 정리하고 개인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완료, 업무, 일정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업무와 일정, 할 일, 개인의 할 일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질의응답으로 쇼츠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궁금한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맞이해서 처음으로 풀 버전 한번 만들어 봤는데 40분쯤 걸렸네요. 진짜 빨리 한 거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이거 가지고 한 2시간을 만들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하기 때문에 영상이라서 제가 빨리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